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내란 정당 국힘당 해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3대 특검이 가동되기도 전에 정당 해산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아직 낮다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내란 특검 결과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힘당이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저버리고 있으며 상식 밖의 정당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국힘당은 스스로 해산 법정으로 달려가고 있는 셈이라며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요구에 따라 해산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미 지난 3월 내란이나 외환죄로 형이 확정된 대통령의 소속 정당에 대해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이후 선거에 후보조차 낼 수 없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요.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국힘당은 법적으로 정당 해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또 한마디를 보탰는데요. 이재명 정권이 특검이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각자 도생할 준비나 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신도 한때 몸담았던 국힘당을 사이비 레밍 집단이라고 비난해온 홍 전 시장은 이번에도 거침없는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정당 해산이라는 건 아무 말이나 해서 되는 일이 아닌데요. 헌법재판소가 다뤄야 할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헌재에 청구하고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강제 해산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지금 정당 해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곧 가동될 내란 특검 때문인 거죠. 이번 특검은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에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된 11가지 중대한 범죄 혐의를 수사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사건에 국힘당 의원들이 다수 연루돼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는 윤석열의 전화를 받은 뒤 계엄 해제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만약 특검 수사에서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단순한 정치적 책임을 넘어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는 법적 책임까지 불거질 수 있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 수준이 아니라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든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데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시나리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국힘당 지도부의 계엄 해지 방해 시도를 입증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석이던 헌법재판관 2명을 새로 임명해 헌재 구성에서 진보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정당 해산이 가능하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현실화되기엔 여전히 넘어야 할 벽이 존재합니다.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인데요. 국힘당은 107석을 보유한 제1야당이고 직전 대선에서도 41%의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강제 해산이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파장이 엄청날 수 있습니다. 진영 간 대립이 극단적으로 격화되면서 전국 전체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는데요. 이런 조치가 자칫하면 정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전환돼 여권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권 내부에서도 국힘당이 이미 자중질환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해산 카드를 꺼내는 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판단도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쉽게 추진되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산론이 끊임없이 고개를 드는 이유는 분명한데요. 국힘당이 지금까지 벌여온 반헌법적 행위들이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인데요. 윤석열의 쿠데타 시도와 국힘당의 조직적 공모 정황,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궤변과 방어에 몰두한 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책임 추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내란을 공모한 정당이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 현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정치의 나락인 건데요. 정당 해산이 과하다고요?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짓밟은 대가는 무엇으로 치르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결단할 때입니다. 해산은 선택이 아니라 헌법 수호의 의무입니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국민주권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8조에도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정당의 역할과 책임 또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7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조직적으로 의결 정도수를 방해하며
국민주권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1조와 8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자 명백한 내란 방조 행위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 어떤 반성도 참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국민의 분노 또한 여전함에도 국민의힘 다수는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거부하며 내란 수괴를 감싸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정당인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치며 국민의 요구 또한 명확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산 청구 1천만 서명 운동 시작 단 5일 만에 10만 명 서명을 돌파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3월에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 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될 때 정부가 지체 없이 소속 정당의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게 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정당법 개정안에도 속도를 낼 것입니다.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배반하는 행태를 지속하는 정당은 해체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이런 가운데 6.3 대선 이후 민심의 흐름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힘당을 무려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6%, 국힘당은 21%였는데요. 대선 직전 조사보다 민주당은 4%포인트 상승했고 국힘당은 무려 15%포인트나 빠졌습니다. TK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우세했고 TK조차 민주당 32%, 국힘당 40%로 보수 텃밭이라 보기 어려운 결과였는데요.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7%, 국힘당은 고작 15%였습니다. 보수층조차 52%만 국힘당을 지지했는데요. 이 정도면 기둥 뽑힌 집입니다. 세대별로 보면 더 참담합니다. 국힘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60대는 54%에서 25%로 70대 이상은 61%에서 30%로 반토막 났는데요. 이준호 STI 대표는 코어 지지층의 대거 이탈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대선 패배 이후에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국힘당의 분열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말 그대로 민심이 등을 돌린 거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무 수행 전망은 70%가 잘할 것이라 답했는데요. 윤석열이 당선 직후 받았던 60%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적합하다는 응답이 49%로 박근혜 정부 이후 이낙연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엠브레인 퍼블릭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MBS 조사도 결과는 비슷했는데요. 민주당 45%, 국힘당 23%로 역시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국힘당 내부에서는 초비상이 걸렸는데요. 당권 향배를 두고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지율 직격탄까지 맞은 겁니다. 민정수석 오광수 낙마처럼 야권에는 공세 찬스가 열렸지만 국힘당은 내부 분열로 손 놓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재선 의원은 당이 내용에 휩싸여 총공세에 나설 여력조차 없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이게 바로 해체 직전의 징후인 겁니다. 민주당에서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지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이 된다면 그거는 완전히 새로운 희한한 연좌제가 되는 것이죠. 안철수는 이런 상황에 대해 21% 지지율은 최후의 경고라며 껍데기 인적 쇄신으론 소용없고 파괴적 혁신 없이는 당이 소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파괴적 혁신이란 말, 과연 혁신으로 될 문제일까요? 정답은 명확합니다. 국힘당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이 위헌정당의 범죄를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해체행동 상임대표 김혜민입니다. 저희 국민의힘 해체행동은 지난 12월 7일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당론에 반대해서 2030 중심으로 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시민단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민의힘 해산 청구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과연 이게 잘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셔서 하루 반 만에 5만 명이 서명에 참여해 주셨고 서명 개시 5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고 지금 현재 11만 정도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서명 용지를 좀 뽑아왔습니다. 몇 개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에 살고 계시는 한
함땡땡님께서는 내란정당 책임감을 가지고 해체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양재동에 사시는 이땡땡님께서는 새술은 새부대 해체가 답이다, 해체가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경기도 안양시에 살고 계시는 박모 씨께서는 창립 이래 국가와 시민들에게 이로움이라곤 단 한 톨도 가져다 주지 않은 최악의 이익 집단, 정통 매국노 내란범 정당 국민의힘을 이번에야말로 정당 해산으로 심판합시다라고 하셨고요. 경남 창원시에 살고 계시는 한모 씨께서는 나란을 조진, 내란을 옹호하는 자는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시민들께서는 내란을 저지른,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반드시 이번 서명을 100만을 넘어서 1000만 명까지 받아서 꼭 위헌정당,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서명에 보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이야기는요. 지금 한국 정치의 정말 뜨거운 감자죠. 국민의힘 해산 요구입니다. 네, 정말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저희가 관련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 논란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또 법적으로는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론은 지금 어떤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들 보면서 왜 이런 주장까지 나오게 됐는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또 민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가장 직접적인 계기 역시 그 내란 특검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곧 시작될 텐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11가지 혐의를 다룬다고 하죠. 이걸 근거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이 스스로 해산의 길을 가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인데 네, 국회가 나서서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 개정안까지 발의했고요. 아, 법안까지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내란죄 같은 걸로 이제 유죄가 확정된 대통령, 그 대통령의 소속 정당에 대해서는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 현행법으로는 좀 불명확할 수 있으니 아예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 네,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게 되면 이 법안을 통해서 국민의힘 해산 심판 청구의 길을 좀 확실히 열어두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뭐 법적으로 길을 연다고 해도 정당 해산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절차도 그렇고 현실적인 문제도 크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정당 해산은 헌법재판소 권한입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난다 이렇게 판단될 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헌재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헌재에서 바로 결정하는 건가요? 네,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최종적으로 해산이 결정됩니다. 꽤 높은 기준이네요. 이번 사안에서는 뭐가 제일 큰 쟁점이 될까요? 역시 그 국민의힘 지도부, 특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이 계엄 해제를 일부러 막으려 했다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네, 그 의혹이 있죠. 이게 만약 특검에서 사실로 밝혀지면 이게 그냥 정치적 책임을 넘어서는 거죠. 법적 책임, 즉 해산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 특검 결과에 따라서는 법적인 요건 자체는 충족될 수도 있다. 뭐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2야당인데 해산이라니 좀 상상하기 어렵긴 합니다. 맞습니다. 법적 가능성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현실적인 장벽은 뭐 엄청납니다. 그렇죠. 107석이면 거대 야당이고 네, 직전 대선에서도 41%나 득표한 정당이고요. 이걸 강제로 해산시킨다? 그러면 아마 정당 탄압 프레임이 바로 나올 거고 정치적 혼란이나 사회 분열은 뭐 불보듯 뻔하죠. 여권 내부에서도 좀 신중론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미 당내 상황도 복잡한데 굳이 이런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치적 계산과는 좀 별개로 민심은 지금 상당히 들끓는 것 같아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보셨죠? 정말 네, 봤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보니까 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21%, 거의 뭐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대선 직후랑 비교하면 격차가 엄청나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15%포인트 빠졌던데요. 네, 근데 더 주목할 부분은 그 핵심 지지층의 이탈입니다.
60대 이상 또 보수층 지지율이 거의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이요? 네, 이건 뭐 단순한 실망 이런 걸 넘어서는 거죠. 당의 어떤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신호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STI 이준호 대표도 이런 핵심 지지층의 대준의 이탈은 정말 이례적이다 이렇게 분석했더라고요. 다른 조사도 비슷한가요? 네, MBS 조사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민주당 45%, 국민의힘 23%. 추세는 명확해 보입니다. 여론조사 말고도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도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해책 행동, 뭐 이런 단체가 서명운동을 한다고요. 아, 네. 그 작년 12월에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 정했을 때 거기에 반발했던 2030 시민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단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분들이 이제 해산 청구 서명을 시작했는데 며칠 만에 벌써 10만 명 넘게 참여했다고 하고 목표는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00만 명이요? 와. 서명하는 분들 의견 들어보면 좀 격한 내용도 많던데요. 네, 뭐 내란 정당 해체하라, 최악의 이익 집단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상 내란 옹호 세력으로 규정하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당 내부에서도 위기감은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홍준표 전 시장이나 안철수 의원 같은 분들이 연일 당 소멸 가능성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죠.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이거 다 민주당 프레임이다. 말도 안 되는 연좌제다. 뭐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해산론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국민의힘이 보여준 일련의 행보들, 특히 그 계엄 선포와 그 이후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이런 비판인 거죠. 네, 헌법 1조의 국민주권 원칙, 또 8조에 나오는 정당의 민주적 기본 질서 준수 의무, 이걸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거죠. 특히 작년 12월 탄핵 표결 방해 행위, 이거는 명백한 내란 방조 행위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내란에 연루된 정당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현실,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까지 가게 되는군요. 네, 자료 말미에 나오는 질문이 딱 그거죠. 정당 해산이 만약 과하다면 그럼 민주주의를 짓밟은 대가는 대체 무엇으로 치르게 해야 합니까? 좀 무거운 질문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국민의힘 해산 요구라는 이 중대한 사안을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란 특검이라는 발단부터 시작해서 법적 절차의 가능성, 또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격변하는 민심과 시민들의 움직임, 당 내부 반응까지요. 네, 이 모든 논의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것과 또 극단적인 사회 분열을 막는 것,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책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 헌법이 말하는 그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길은 과연 어디에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